솔직히 영업이란 게 억지로 판매하는 거잖아. 나라도 안 살 것 같은데 어떻게 팔지? 고객이 생각해보겠다는데 반론을 못하겠네, 이런 생각하시는 우리 영업인들은 이 영상을 꼭 보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스토리 영업의 프로세스 5단계만 기억하신다면 당신의 영업 실적은 최소한 2배 이상은 올라가실 겁니다. 고객의 영업을 한다는 건 고객의 니즈를 찾아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고객의 그 니즈를 넘어 진짜 원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당신의 서비스가 무엇이든 비싸든 사든 상관이 없어지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고객이 당신에게 계약할 확률이 확실히 올라가게 될 겁니다. 반갑습니다. 당신의 손에 세일즈의 마스터키를 쥐어드릴 영업왕 마스터 양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비법은 스토리 영업 프로세스 5단계입니다. 자, 오늘은 처음부터 밑밥을 깔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게 된 여러분들은 정말 행운이십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제 자리 바로 뒤에 서재인데요. 사진에 보이는 책만 해도 1000만원치가 넘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수많은 책을 읽었죠. 오늘 알려드릴 스토리 영업 프로세스 5단계는 제가 수천만원치의 책을 읽고 교육을 받고 제가 직접 적용했던 영업 노하우 중에 알짜배기만 꾹꾹 눌러 담아서 만든 프로세스입니다. 이렇게 시간과 돈을 아껴드리는 이 마스터 양의 채널을 구독해 놓으시고 매주 올라온 영상 편안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스토리 영업 프로세스의 제 1단계는 바로 유대관계 구축하기입니다. 자, 여러분 처음 영업을 시작했을 때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스크립트를 주면서 외우고 일단 영업 현장으로 나가라고 하거나 지인들에게 전화부터 돌리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영업직은 고객과 유대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직군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도 실적이 좋은 선배들에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가르쳐달라고 하면 영업은 진심을 다해서 해봐, 영업은 센스야, 짜샤, 자, 이렇게 말하는 선배들도 많았습니다. 자, 물론 그 선배들을 욕하는 건 아닙니다. 그 선배들 역시 그렇게 맨땅에 헤딩해 가며 배웠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알려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상위 0.1%의 선배님들에게 무릎을 꿇어가며 가르침을 달라고 부탁했었고요. 상위 0.1%의 선배들의 말투부터 제스처, 숨소리 하나하나까지 따라해서 영업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영업을 배우면서 가장 처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고객과의 유대관계를 얼마나 잘 구축하느냐가 관건이란 겁니다. 실적이 저조한 영업인들의 특징이 고객과 유대가 쌓이기도 전에 상품 얘기부터 먼저 꺼낸다는 거예요. 급하단 말이죠. 그 전에 먼저 고객과 인간적으로 통해야 합니다. 첫 만남에서 몇 분 안에 고객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게 될지가 결정된단 말이죠. 고객이 나를 이 사람 믿을만하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와야 합니다. 그래야 단순히 정보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진짜 유대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제가 실제로 저희 직원들을 교육하면서 봤던 사례인데요. 상담 노치를 들어보니 저희 직원이 제조업 대표님을 만나서 인사를 나누자마자 바로 많은 대표님들이 정책장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희가 어떤 정책장을 받을 수 있을지 체계적으로 컨설팅해야 됩니다, 이렇게 상담을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처음 만난 사람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속마음을 선뜻 다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심지어 정책자금 상담은 사업체의 자금 사정이나 주민번호 같은 개인정보도 확인하게 되는데 대뜸 줄줄줄줄줄줄 설명하면서 계약하자고 하면 누가 계약을 하고 싶을까요? 자, 그래서 저는 그 직원에게 미션을 줬습니다. 바로 스몰 토크입니다. 쉽게 말해서 잡담이죠. 처음에 5분에서 10분 정도는 그냥 가벼운 얘기부터 시작하라는 거죠. 대화하는 방식부터 배우란 겁니다. 대표님,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지는데 고민 많으시죠?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자,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요즘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 정책 자금으로 문의를 주신 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혹시 그런 고민도 있으셨을까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자, 천만에서 3분에서 5분 안에 고객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게 될지가 결정됩니다. 곧바로 상품 설명으로 상담을 시작한 사람은 본인 실적을 올리러 온 사람으로 인식되고요. 처음에 3분에서 5분 정도 대표님의 상황에 공감하고 상담을 시작한 사람은 도움을 주기 위해 온 전문가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대관계죠. 심리학적으로도 첫인상이 3초 컷 많이 들어보셨죠? 3초 내에 결정된다고 말하는데요. 재밌는 건 이때 말의 내용보다 비언어적 신호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미소를 짓는지, 눈을 제대로 마주치는지, 말하는 속도나 톤은 어떤지,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이 상대방한테 무의식적으로 안정감을 준단 말이죠. 단 3초면 첫인상이 결정되는데 유대관계를 갖기에는 5분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반박하시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그건 시간 낭비 아닌가요? 바쁜 고객한테 잡담이나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고객이 무뚝뚝한 스타일인데 공감하겠다고 계속 말 걸면 불편해하지 않을까요? 네, 물론 맞는 말입니다. 모든 고객이 다 잡담을 좋아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건 고객 맞춤형 상담입니다. 모든 상담에 똑같은 방식으로 상담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일반적인 친구 사이에도 허물없이 지낸 친구, 장난치면 정색하는 친구, 자주 연락하기엔 좀 어색한 친구 등등등 모두 다른 유대관계를 쌓지 않습니까? 고객과의 유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말이 적고 조용한 고객이라면 질문을 줄이고 듣는데, 경청하는데 더 집중해야 합니다. 반대로 대화를 좋아하는 고객이라면 충분히 감정을 나누면서 상담을 진행하는 거죠. 핵심은 아예 유대관계를 쌓지 않은 경우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잡담을 나누든 경청을 해주든 공감을 많이 해주든 고객과 진짜 리얼로 유대감을 쌓아가는 게 중요하니까요. 자, 스토리 영업 프로세스 2단계. 자, 바로 고객의 니즈를 넘어 원치 파악하기입니다. 고객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자신이 가진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을 텐데요. 예를 들어 자동차 매장에 고객이 찾아왔습니다. 고객이 말하겠죠. 너무 싼 차 말고 좀 괜찮은 차는 뭐가 있나요? 표면적으로는 좋은 이동수단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 가족에게는 좋은 아빠로 인정받고 싶다라는 감정적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욕구는 좋은 이동수단이 필요하다는 니즈입니다. 그리고 그 니즈 뒤에 숨어있는 진짜 고객이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 이 욕구가 바로 원치입니다. 고객 입으로 말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물에 떠있는 10%의 니즈만 보고 판단하면 나머지 90%에 숨어있는 이 원치를 놓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런 생각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내가 점쟁이도 아니고 고객의 마음속에 숨긴 욕구를 어떻게 알아내는 거지? 여러분, 제가 누굽니까? 이 많은 책들을 읽고 여러분에게 가능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여러분의 마스터 양 아니겠습니까? 고객의 원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단계별 질문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소크라틱 질문법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모르는 분들이 없으실 겁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제시한 이 질문법인데요, 고객이 스스로 내면의 진짜 욕구를 발견하게 만드는 심오한 내용이니 방법만 빨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500원. 자,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자동차 매장의 고객이 이렇게 말했죠. 너무 싼 차 말고 괜찮은 차 뭐가 있나요? 이때 고객의 숨은 욕구, 원치가 뭔지 모르겠다면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고객님, 이 싼 차 말고 괜찮은 차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혹시 고객님 새 차를 탈 때 어떤 느낌이나 스타일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되묻는 겁니다. 핵심은 만약에 이 제품을 사면 계약을 하게 되면 어떤 모습을 원하는지 고객 머릿속에 스스로 떠올리게 만드는 거죠. 그럼 고객은 아무래도 너무 싼 차는 가족들이랑 나들이 가기도 불편할 것 같고 출퇴근하려면 오래 타야 하니까 이렇게 은근히 고객 자신도 몰랐던 무의식 속에 숨겨진 욕구를 툭툭 내뱉게 됩니다. 자, 이제 이 고객의 원치를 알았으니 이렇게 말해야겠죠. 자, 고객님, 이 모델이 가격도 적당하고 세련된 디자인이라서 좀 잘 나간다는 사장님들은 많이 찾습니다. 물론 내구성도 좋고 시승감도 좋아서 가족들과 나들이 갈 때도 정말 좋습니다. 진정한 영업인이라면 고객조차도 모르는 잠재된 욕구를 발굴해내고 그것이 현실화됐을 때 구체적인 변화상을 고객 스스로 그려보게 만드는 사람이란 거죠. 더 중요한 건 고객 스스로 자신의 진짜 니즈와 그 해결책을 입 밖으로 말하는 순간 심리적 일관성 원리에 의해 그 방향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잘하면 고객이 자기 마음속 깊은 욕구를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머리로는 이해를 해도 가슴으로 확신이 안 서면 결정을 못 내리거든요.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해도 한 번 더 생각해볼게요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반대로 감정적으로 확신이 서면 조건이 좀 부족해도 한번 진행해볼게요 라고 결정을 합니다. 결국 영업은 정보 전달이 아니라 감정적 확신을 만들어내는 일이고요. 그리고 그 확신은 고객이 스스로 자신의 욕구를 인식하고 말로 내뱉을 때 더 강해진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3단계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500원!